자, 그러면 이제 저기 26페이지 한번 펼쳐봐요. 제4장 뭐예요? 법률행위 뭐라고 써놨죠? 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리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세 문제라고 써놔요. 매년 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두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한 문제는 뭘까요? 그 위에다가 자, 첫 번째 문제. 뭐라고 써놨죠? 표현 대리가 출제가 됩니다. 매년 출제가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협의의 무권 대리가 출제돼요. 협의의 무권 대리. 자, 요 두 개를 이제 초점을 좀 맞춰서 요거는 무조건 출제되니까 별표가 5개짜리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한 문제는 이제 사항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면 표현 대리하고 협의 무권 대리에다 초점을 좀 맞춰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기틀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그 위에다가 자, 그러면 제4장 법률행위 대리 일반론 찾았어요? 예, 거기 옆에다가 요렇게 한번 써봐요.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본인과 상대방이라고 써놓고 여기에다 대리라고 써놔요. 대리.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당사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읽어봐요. 본인, 대리, 뭐예요? 상대방. 몇 각형이에요? 삼각형. 그래서 이거는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그럽니다. 대리의 삼면관계. 앞으로 이제 대리의 삼면관계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나와야 돼요.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지금 붙여놓고. 자, 그러면 이제 대리는 뭐예요, 여기에서? 당사자는 누구예요? 본인과 상대방이죠. 대리는 제3자야, 제3자. 갑자기 이제 당사자만 생각하다가 제3자가 이제 끼어듭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사이에다 뭘 하나 집어넣냐면, 이렇게 써놔요. 여기 바로 대리건입니다. 대리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는 뭘까요?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 그래서 대리행위.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대리효과가 돼요. 대리효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까지 뭘 배웠어요? 법률행위를 배웠잖아.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가 이제 대리 파트 가면 뭐가 돼요? 대리행위가 되는 거야. 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막 옷을 바꿔 입어. 대리에 가면 대리행위라고 그래. 물권법에 가면 물권행위. 채권에 가면 채권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공법에 가면 공법상 행위가 돼. 등기법에 가면 등기신청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 법률행위가 무지막지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읽어봐요.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가 뭐로 바뀌어요? 대리행위. 그러면 대리는 뭐예요? 무슨 행위만 원칙적으로 적용이 있다? 법률행위. 그러면 제목을 다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행위의 대리라고 나와 있죠. 그럼 대리는 어디만 적용이 있다?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그러면 요거는 뭘 배웠을까요? 자, 우리가 법률효과라는 거예요. 법률효과. 자, 법률효과는 이제 대리 파트에 가면 무슨 효과가 돼? 대리효과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른 걸로 요렇게 한번 잡아봐요. 뭐라고 써놨죠? 효과. 효과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본인과 상대방. 읽어봐요. 행위의 당사자는 누구죠? 대리인과 상대방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리라는 것은 효과의 당사자와 행위의 당사자가 일치,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대리의 의의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의미가 되는 거는. 있는 그대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그러면 이런 관계를 그 위에다 깔끔하게 써놓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봐봐요. 이제 자기가 이제 대리가 나오면 세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뭐예요? 갑, 자, 을, 병, 그렇죠. 갑을병.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자, 그러면 사례 문제로 갑을병이 나왔을 때 자꾸 자기가 곤쳐봐야 돼. 자, 읽어봐요. 갑이 아니라 본인.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문제가 저절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사례 문제에 갑을병으로 나왔을 때, 갑이 대리인, 을이
갑이 본인, 상대방이 어리고, 그 다음에 대리가 뭐예요? 병.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었죠. 본인이 갑이고, 대리인이 어리고, 상대방이 병. 그거는 자기가 혼자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 문제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름을 바꿔라. 이게 포인트가 돼요. 아니, 사례 문제를 풀 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 읽어봐요. 본인, 여거는 대리, 여거는 상대방. 이렇게 읽어내면 뭐예요? 문제가 저절로 풀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사례 문제를 접목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서 문제를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무슨 건이에요? 대리건. 대리건 그러면 이제 대리건이라고 나오면 누구의 관계예요? 읽어봐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대리인의 관계입니다. 여기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무슨 건? 대리건.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대리행위. 그러면 상대방의 관계가, 그러면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뭐라고 그래? 대리효과라고 그래. 만약에 대리효과가 나왔다 그러면 누굴 생각해야 돼? 본인과 상대방. 대리행위 나오면 상대방과 대리인의 관계. 자,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무슨 건? 대리건이라는 거예요. 자, 대리건은 뭐예요? 그러면 대리건은 임장으로 줄 수 있어, 없어? 임장으로 줄 수 있죠. 임장이 주는 게 뭐예요? 수권행위잖아, 수권행위. 그러면 임장으로 주게 되면 이게 임의 대리가 돼. 법률 규정에 발생되는 대리가 뭐예요? 법정 대리가 돼. 자, 그러면 제대로 이제 룰을 글을 읽어 나가는지 봅시다. 이제 대리 파트로 왔어요. 내가 봐요. 따보지란다. 법정 대리인이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정 대리인. 내가 봐요. 본인 말고 공동대리라고 그래봐. 공동대리. 그렇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거야. 공동대리는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나중에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읽으라는 것은, 제가 뭐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읽을 때 자꾸 뭐라고 그러죠? 수업 시간에. 글씨를 읽지 말고 글을 읽으라고. 글을 읽으라. 그래서 글을 읽으라는 것은, 읽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다상량을 하라는 거야. 많이 생각을 하시라고,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나와요. 자, 기본서를 처음 읽었습니다. 기본서를 처음 읽을 때나 두 번째 읽을 때나 똑같으면 그거 뭔가 책을 잘못 읽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서를 1회독 할 때하고 2회독 할 때는 달라져야 돼요. 2회독 할 때는 뭐예요? 새로운 것이 막 튀어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것이 튀어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라는 거야. 무슨 처음에 읽거나 두 번째 읽거나 세 번째 읽거나 네 번째 읽거나 똑같으면 그 사람 발전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끔가다 자랑하러 와요. 저한테. 선생님 저 짜증나요. 왜 이래도 갈 때, 이래도 갈 때 왜 새로운 것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게 이제 주안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봐봐요. 자, 이거는 쓰지 말고 감각적으로 한번 잡아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임의 대리. 자, 제가 뭐 1손이 바빠. 제3자를 저 빌려오죠. 두 손을 빌려와. 그러면 사적 자체를 확장하는 거예요? 보충하는 거예요? 자, 두 손을 빌려왔잖아. 사적 자체를 확장하는 거잖아. 그러면 사적 자체는, 임의 대리는 사적 자체를 뭐 하는 거죠? 확장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미성년자가 17세야. 성년이 되기 위해서는 몇 살이 부족해? 그래서 2살이 부족하죠. 19세가 이제 성년으로 됐으니까 2살을 아버지가 보충해줘. 보충.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이게 만약에 헷갈려요. 또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의 대리는 읽어봐요. 사적 자체를 확장. 법정 대리는 사적 자체를 보충. 자, 이제 내 생각 이해가 됐으니까 눈으로 읽혀야죠. 그러면 눈으로 나중에 헷갈려, 이제. 며칠 지나면 이해도 다 날아가 버려. 읽어봐요. 이제 비읍도 모르네, 이제. 비읍도. 읽어봐요. 비읍. 그래서 보충.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절대 안 까먹어. 그러면 다, 지금 단순 문제들도 많이 틀려요. 바로, 자, 대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봐봐요. 임의 대리는 사적 자체를 보충하고, 자, 법정 대리는 사적 자체를 확장한다. 어때요? 단순하지만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해가 됐으면 이제 눈으로 익혀요. 보충. 그렇죠? 한번 싹 지웠어요. 자, 잤어요? 읽어봐요. 대리란. 읽어봐요. 사적 자체를 확장하고 보충하는 것. 다 나오네요. 이제 나오는 거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자연스럽게 끌어왔죠. 끌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의 대리는 그러면 사적 자체를 확장, 보충. 확장. 법정 대리는
보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적 자치, 보충과 확장의 의미가 되고요.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대리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대리권이 없다면 무권 대리가 되고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리권의 유무에 따라서 무슨 대리로 나눠져?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로 떨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 관계를 머릿속에 요번 달 코스에 잡아놔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 읽어봐요. 대리권. 대리권은 그러니까 대리인 관계. 대리행위. 뭐야?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그러면 읽어봐요.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무슨 효과? 대리 효과라는 거야.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리를 약수로 합니다. 자, 대리의 총칙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을 잡는다면 대리권 잡을 거 아니야. 자, 세 번째는 대리행위. 네 번째는 대리효과. 기본사가 그렇게 이제 교과서가 이제 편제가 들어간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더 쓰고 다음 단계로 이제 가자고요. 읽어봐요. 대리인도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대리인을 뽑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복대리라 그래. 그래서 복자가 무슨 복자야? 다시 복자가 돼. 그러면 여기는 무슨 건? 대리권. 여기는 무슨 행위? 대리행위. 여기는 복임행위잖아. 복임권이라고 그러잖아. 복임행위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복임행위와 대리행위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자 봐봐요. 대리인이 제3자 누구를 뽑았어? 복대리. 사고는 누가 쳤어? 복대리가 사고 쳤잖아. 수습은 누가 해? 본인이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이죠? 효과는 얘가 받기 때문에 그거 한데. 그러면 봐봐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어때? X.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본인의 대리인. 아, 그렇구나. 요 관계를 한번 따져놓고 이제 책을 읽어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적어놓고 그러면 한번 더 적어요. 무슨 건? 복임권. 그 다음에 무슨 행위? 복임행위. 요 관계를 이제 따져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행위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요런 관계를 이제 가벌병정 집어넣어서 사례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고 접목을 이제 시켜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관계를 따져놓고 그러면 읽어봐요. 본인과 상대방과 대리인의 관계. 읽어봐요. 대리인의 삼명 관계라요. 여기서 무슨 건? 대리권. 대리권을 주자로 얹으면 뭐예요? 바보 같아. 또 다 까먹었어. 공부 겁나게 안 해요. 겁나게 안 해. 자, 읽어봐요. 또 권리랍니다.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권리라는 개념도 못 잡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권리라는 그러면 다시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렇죠. 이익. 자, 그러면 읽어봐요. 건능이란 뭘 이루는? 또 까먹었다.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뭐라고 써놨어요? 권한이 뭐예요? 그렇죠. 법이 주는 지 또는 자격. 뭐라고 써놨어요? 건언이란 자, 뭐라고 써놨어요? 건언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요 네 가지 개념 자꾸 잡아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제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 그래서 이제 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건언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벌써 집사람이 이제 애한테 영어를 가르치는데 드디어 짜증내기 시작했어요. 1학년이니까 대항을 하니까 쟤 때문에 못하겠다고. 쟤 때문에 내가 단명하겠다고. 저기 아빠, 쟤 영어학원 보냅시다. 그냥 해. 그렇게 심지어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 이제 그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이리 와. 수학 배우자. 그러면 도망가요. 왜요?
하나를 모르면 치거든요. 치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자기가 못 가진다는 게 말이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속이 썩어서 문드러져요. 제가 단축 풀어볼까요? 속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자, 그러면 봐봐요. 권한이란 어떤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읽어봐요.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 뭐라고 써놨어요?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읽어봐요. 무슨 건? 대리권. 대리권은 주자로 얹지만 권한.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이죠. 읽어봐요. 대리권. 뭘 읽어봐요? 지위 또는 자격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뭐예요? 지위 또는 자격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은 이제 우리 민법에서 이제 권한을 하나 대표적으로 보는데 그게 바로 대리권이야.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읽어봐요. 권한이 없다. 무권 대리. 권한이 있다. 유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권한이라는 개념이 또 의미를 잘 가져라는 거예요. 왜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권한의 개념. 우리가 대부분 우리 형님 누님들은 권한을 권한으로만 끌고 있어요. 권한은 권한이지 뭐 별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발전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 보면 나중에 문제도 잘 안 풀린다고. 권한이란.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이제 기초를 공사해 가는 겁니다. 읽어봐요. 권한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제 눈치도 겁나게 빨라요, 이제. 읽어보라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대리권은 무슨 대리권이야? 권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대리권의 법적 성질을 읽어봐요. 지위 또는 자격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서론 부분을 한번 캐치해 나가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대리의 개념 및 사회적 작용으로서 타인,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거기에 본인의 이름 줄 쳐놔봐요.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현명주의라는 거야. 이게 본인의 이름으로. 이거 봐봐요.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이름 명자.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현명주의야.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 갑의 대리인 을을 표시하지 않았다. 대리인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야.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 행위를 알았다면 그때는 누가? 본인이 책임져요. 상대방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주의다? 현명주의. 그러면 가고 보자고요. 의사표시를 하거나 줄 쳐놓으세요. 따로따로 줄 쳐놓으세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이렇게 읽는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게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들어봤어요? 수동태가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떤 이제 고3이에요, 고3이에요. 제가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사탐 가해 선생이어서. 한번 봐봐요. 제가 이제 야간 수업 10시를 끝나요. 얼마나 가멸차게 한번 살았는지 봐봐요. 이제 사탐 가해를 딱 끝나 이제 학원을 딱 가려고 택시를 타고 갑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 이제 학원 애한테 가. 애한테 가면 2시간을 수업하면 새벽 3시, 4시에 끝나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러니까 잠이 그렇게 습관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늘. 그러니까 일찍 자도 3시 반, 4시, 늦게 들어가도 3시 반, 4시, 이렇게 습관이 돼버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고3애가 이제 봐봐요.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봐봐요. 뭐라고 하는지 수능태가 뭐니? 선생님. 제가 그런 것도 몰라요. 물 먹은 동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짜증나는 줄 죽겠어요. 그날은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날 들어갔어요. 그날은 왜 들어갔냐면 정말 너무 몸이 안 좋았어요. 감기가 안 좋아놓고 야 모의고사 풀어라 그랬는데 잠시 의자에 잤는데 졸아버렸어요. 근데 애엄마가 보통 애엄마들이 뭘 가지고 들어와요? 과일을 가지고 들어와요. 주스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때 딱 걸려버려서. 그래서 저기 과외 매니저한테 찔렀어요. 야, 어떻게 선생님이 졸 수가 있느냐. 막 이야기. 그래서 전화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날 무척 피곤해서 눈을 감았더니 그냥 서르륵 잠이 와서 졸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들어가지를 말아야지. 그거 졸면 됩니까? 그러더라고. 어떻게 졸리는 거. 그렇죠. 졸리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수능이라는 것은 봐봐요. 수능태는 행위를 받는 거잖아. 능동은 행위를 하는 자야. 그러면 봐봐요.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자.
그러면 하거나야 받는 자야. 하거나 거기에다 능동대리라고 써놔요. 이게 능동대리라는 거야. 능동대리. 자, 의사표시를 뭐예요? 수령함으로 수령. 의사표시 수령 찾았어요? 이게 수동대리야. 수동대리. 수동대리. 그러면 우리가 이제 16회 때 봐봐요. 자, 16회 기출문제입니다. 아우, 옛날 옛적이네. 11년 전이네. 읽어봐요.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의사표시를 받는 자가 뭐예요? 수동대리.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뭐예요? 능동대리. 그래서 이제 수동대리와 능동대리의 개념을 잡았네요. 그러면 의사표시를 하거나 능동대리,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수동대리함으로써 법률효과가 직접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하는 제도. 이게 무슨 제도다? 대리라는 거예요. 대리. 자,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대리란. 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즉 현명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하거나 즉 수동으로 능동이거나 의사표시를 수령, 수동 그 수령함으로써 그 효과가 직접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리 효과는 누가 받아? 본인은. 그러면 얘가 사고 치더라도 효과는 누가 받아요? 본인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 효과와 효과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본인과 상대방. 행위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 그러면 효과의 당사자가 대행의 당사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또 대리의 본질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볼까요? 임의 대리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 확장 줄쳐놓고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뭐예요? 보충. 요건 며칠감은 헷갈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오라고? 비역과 비역. 이렇게 딱 숙제해 놓으면 됩니다. 아마 이게 대리 일반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면 많이 당해요. 자, 이렇게 해요.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고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거. 이 문제가 나오면 보충이었냐? 확장이었냐? 보충이었냐? 확장이었냐? 이게 헷갈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익히라고요. 아까 이해가 됐죠? 제 나이 17살이야. 몇 살이 모자라? 2살. 아버지가 보창한다. 아버지가 무슨 대리? 법정 대리라는 거야. 그래서 보충은 무슨 대리? 법정 대리. 확장은 임의 대리가 된다는 거야. 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나오네요. 자, 대리. 자, 대표적으로 법률행위 줄쳐놔요. 법률행위.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그랬어? 법률행위. 법률행위죠. 그럼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법률행위에서만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 행간편찮아요. 그러나가 뭐야? 애적으로. 자, 본인이나 유언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결정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읽어봐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읽어봐요. 대리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행위는 어디에만 적용이 있어요? 법률행위만 적용이 있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중에서도 재산법상 거기 첫 줄에 줄 거나요. 재산상의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거기 있죠. 재산상의 법률행위.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남자, 여자, 이거는 남자죠. 이거는 형, 이거 동생이야. 형하고 동생하고 형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나 결혼 도저히 못하겠다. 네가 대리해서 결혼해라.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 그렇죠? 자, 그러면 혼인신고. 혼인은 뭡니까? 그러면 재산상의 법률행위야, 신분상이야. 신분상,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 속된 말로 해봐요. 속된 말로 해야 자꾸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알아들으면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뉴스, TV하고 라디오는 꺼야 돼요. 전부 욕만 해요. 욕만. 지금 하루 종일 방송 끝날 때 0시부터 그냥 욕만 제대로 합니다. 종편 틀어도 욕만 하고 칭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뭘 배워보겠어요? 욕만 하다가 세월 다 벗는다는 거예요. 욕만. 그러니까 맨날 욕만 하는 거예요. 욕만 하다가 세월 다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봐봐요. 이 TV 꺼야 돼. 라디오도 꺼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부 욕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택시 기사분이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자 메시지를 말렸대요.
야, 엄마 방송만 똑바로 해, 임마. 방송만 똑바로 해. 네가 그게 대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노래나 틀어줘. 노래나. 그랬더니 노래가 나오더래요. 요즘 라디오는 그게 되잖아요. 문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노래만 틀어줘. 그랬더니 갑자기 노래가 나오더래. 노래가 나오더래. 그러니까 아주 라디오부터 지금까지 0시부터 24시간 욕만 하고 돼 있어요. 애들이 뭐 배우겠냐고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또 하나는 봐봐요. 우리 시험 문제는 뭘로 바뀌어야 돼? 모두 틀린 것 이거 고치면 안 돼. 우리 초등학교 때 분들은 틀린 것 그러니까 맨날 만사가 부정인 거야.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틀린 거 안 내요. 전부 뭐다? 옳은 것. 이렇게 해가지고 옳은 것. 사고를 긍정적으로 갖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처리. 그래서 어제 급하게 이제 나오는데 그 택시기사가 뭐라 그래? 막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어요? 예. 그런 뭐예요? 40분 하다 보니까 집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은 하시더라고요. 옳은 말입니다. 그분이 옳은 말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준법률행위. 이거 조심해야 돼. 형광펜찮아요. 자, 준법률행위야. 특히 준법률행위 중 어사의 통지, 각종의 체거와 거절. 찾았어요? 한번 이제 외워야 돼. 체거와 거절은 뭐예요? 어사의 통지. 그 다음에 각종의 통지 있죠? 간념의 통지야. 대리가 인정된다. 준법률행위 중 어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간념의 통지와 어사의 통지에도 대리가 적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좀 받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불법행위 봐봐요.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효과는 누가 받기 때문에? 본인이 받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대리인의 불법행위까지 범인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너무 가혹하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번 요건 이제 기틀을 말하네요. 자, 대리는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다? 원칙상. 법률행위. 법률행위 중에서도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신분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준법률행위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어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봤느냐? 그때 한번 표시를 해 줬을 거예요. 몇 페이지를 가냐 한번 봐봐요. 저기, 자, 몇 페이지? 자, 3페이지로 가봐요. 3페이지. 자, 3페이지 맨 밑에 한번 봐봐요. 이제 왔으니까 한번 잡으러 가요. 포인트.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준법률행위 중. 읽어봐요. 어사의 통지와 읽어봐요. 간념의 통지에도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어디에? 대리에. 대리라는 단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간념의 통지와 어사의 통지도 어디에도 적용된다? 대리에도 적용된다라는 거.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와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구별 개념을 봅시다. 자, 여기 봐봐요. 자, 처음에 이제 요걸 적어봤어요. 뭐라고 적어봤어요? 읽어봐요. 사자가 뭐예요? 그냥 사자 한글로 쓰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한글로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요 사자가 뭐예요? 옮길 사자야. 그러면 사자를 뭐라고 해요? 심부름꾼이라는 거야, 심부름꾼. 자, 그러면 사자하고 대리인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딱 요것만 오늘 차이로 해놔봐요. 이건 뭐예요? 편지봉투. 잘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편지봉투 안에 의사결정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잖아. 그렇죠? 본인이 하죠.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죠. 동본에서 붙이는 거야. 그러면 사자는 뭐예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편지 안에 의사결정은 누가 해? 본인이 아니라 대리가 하잖아. 대리. 자,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사고는 누가 쳐? 대리가 사고 치잖아. 그럼 의사결정은 누가 해? 대리하죠. 효과는 누가 받아? 본인이 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사자 그러면 봐봐요. 의사결정의 결정은 누가 해? 본인, 동그라미. 대리는 누가 해? 대리인이 해. 그럼 표시행위는, 사자는 누가 해? 사자가 하고. 표시행위는 누가 해? 대리인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능력까지만 오늘 살펴보자고요. 자, 본인은 행위 능력이 필요하겠죠. 왜?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사자는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이 뭐예요? 불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심부름꾼이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본인은 권리 능력으로 충분하고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117조. 자, 그럼 117조를 제가 이제 써볼 테니까, 자, 써볼 테니까 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라고.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여하지 않는다. 행위능력자임을 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리인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 말만 할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럼 대리인은 저기도 행위능력을 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위무능력자가 뭐 있었어요? 행위제한능력자가. 읽어봐요. 미성년자. 최근의 문제예요. 최근의 문제입니다. 읽어봐요.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어때? X.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리인은 적어도 무슨 능력만 있으면 좋하다? 의사 능력만 있으면 좋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5살짜리한테 신분은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1,000원짜리를 들고 갑니다. 1,000원짜리를 들고 가요. 그러면 야 사탕 좀 사와. 그랬더니 예 아빠 지금 막 등합니다. 그랬더니 가게 가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적어도 무슨 능력은 있어요? 말할 능력은 있어야 돼. 그럼 뭐예요? 사탕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봐봐요. 제가 애한테 뭘 줬어? 얼마를 줬어? 저는 가다가 뭐야? 애한테 뺏겨버렸어. 그러면 효과는 누가 책임면 돼? 본인이 책임지면 되래. 야, 누구한테 뺏겼냐? 나 가보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법을 좀 쉽게 접근하라고, 쉽게. 그러면 봐봐요. 나중에 배울 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리인은 적어도 무슨 능력? 의사 능력만 가지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어때? X. 최근의 기출문제라는 거야.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봐봐요. 본인은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썼어요? 본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사고는 누가 쳤어? 대리인 효과는 누가 봐라? 얘는 사람만 있으면 돼. 사람만 있으면 돼. 사람만. 자, 대리인은 사망함으로써 무슨 능력을 상실해? 권리 능력이 상실이 되잖아. 그러면 읽어봐요. 본인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대리인은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 그럼 다시 봅니다. 본인은 권리 능력으로 충분하고 대리인은 읽어봐요. 행위 능력이 불필요하나 뭐예요?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해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당연히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는 내버려두고요. 그러면 이제 대리의 종류로 가봐요. 자, 27페이지. 대리의 종류.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나오네. 찾았어요? 자, 임의 대리는 자, 본인의 의사 수권행위 줄쳐놓으세요. 수권행위 줄쳐놨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봐봐요. 수권행위.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줄 숫자잖아. 맨날 받기만 바래요. 평소에 받기만 바래요. 권한을 주는 거잖아. 권한을 주는 거. 그러면 수권행위라는 것은 줄 숫자가 되는 거야. 줄수. 그럼 뭘로 줄까요? 대표적으로. 써놔요. 임장. 그렇죠? 임장이죠. 임장. 자, 그러면 자기가 읽을 때, 수권행위는 임장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등기법으로 연결돼 볼까요? 자, 봐봐요. 자, 임의 대리는 뭘로 줘? 임의 대리는 본인이 무슨 장으로 줘? 임장. 임장은 누가 이주할 가능성이 커? 임장은 누가 이주할 가능성이 커? 대리인이 임장을 이주할 가능성이 크죠? 그럼 임장의 진정성을 되살려야 돼, 안 되살려야 돼? 되살려야 되겠죠? 그럼 임장 뒤에는 누구의 인감증명을 갖다 붙여? 본인의 인감증명을 갖다. 그래서 난중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등기법에. 임의 대리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어때? X. 임의 대리는 본인의 인감증명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난중에 그렇게 빠진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봐. 기가 막히게 법은 재밌어요. 왜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느냐를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은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살도 안 붙여요. 다음 달에는 이제 살이 들어가면 살 붙임으로써 청강이 드는 사람 더 돌아버려.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를 한번 해석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무슨 대리인이 있어요? 법정 대리. 법정 대리는 거기 법률 동그라미, 법정 동그라미잖아요. 자, 법정. 그러면 법정 읽어봐요. 법정 또가 나온다. 법률 규정이라니까.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럼 법정 대리는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읽어봐요.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줄쳐놔요. 자, 법원의 선임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 권한이 주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
법정 대리라고 그래. 그러면 임의 대리는 아까 대표적으로 사적 자치는 확장, 보충. 확장, 법정 대리는 보충이 되는 거야. 보충. 이제 이야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동대리.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는 의사표시가 기준이야. 그러면 그 밑에 수동대리, 능동대리 옆에다 의사표시라고 써놔요. 의사표시.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의사표시를 하는 자, 무슨 대리? 의사표시를 하는 자, 무슨 대리? 능동대리. 의사표시를 받는 자, 수동대리. 그러면 능동대리는 본인을 위해서 제3자에게 무슨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이고, 수동대리는 본인을 위해서 제3자로부터 읽어봐요.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자가 대리입니다. 수령. 그래서 의사표시를 받느냐 하는 자에 따라서 그러면 이번에 봐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두 가지 대리권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효력된다. 대리권은 뭐라고? 권한이라니까. 권한. 그렇죠. 또 까먹었다. 또 적어야 되겠어. 또 적어야 되겠어.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머리에 박힐 때까지 할 거야.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거는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걸 따른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정강석가처럼 법이 주는 힘 또는 이게 빨리 떠 나와야 돼. 그래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순발력이 생겨. 자, 우리 봐봐요. 요거는 이제 우리 형님들이 순발력이 권리라고 읽었어. 권리. 참 너 이쁘다. 너 어떻게 할래? 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젊은 권리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리권은 뭐라고? 권한. 그렇죠. 권한이 되죠. 권한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봐봐요. 그러면 자,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 옆에는 대리권의 유무라고 써놔요. 대리권의 유무. 대리권의 유무에 따라서 무권 대리, 유권 대리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자, 대리권을 정당한 권리가 가진 자를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무권 대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무슨 대리라고 써놨어요? 협의의 무권 대리. 나중에 그러면 무권 대리란 뭐라고? 권한이 없는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바로 대표적으로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가 되는 거야. 나중에 이런 걸 파생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 이제 좁혀가는 겁니다. 자, 대리권 대리의 선명관계. 여기 한번 읽어봐요. 대리권. 읽어봐요. 대리행위, 대리효과. 그러면 거기 봐봐요. 1번. 본인과 대리인 관계. 무슨 건?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의 사이의 관계. 대리효과. 그럼 몇 개예요? 3개. 이거 잘 그려놔야 돼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여기가 뭐가 또 붙어. 여기 또 붙어. 여기가 또 3개가 또 붙어요. 그래서 3, 3이야. 3, 3. 본인의 3개가 논점이 있고 여기도 3개 논점이 있고 여기도 3개의 논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깔끔하게 적어놓으라고. 깔끔하게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대리? 이거 건 대리야. 무슨 건? 대리건이라는 거야. 대리건. 찾았어요? 그럼 어휘부터 오늘 요번에 딱 짜서 자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읽어봐요. 의사표시를 하거나 읽어봐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읽어봐요. 지, 자격, 능력. 그래서 무슨 설? 자격설이 통설이라는 거야. 그럼 아까 법이 주는 지 또는 자격. 이걸 뭐라고 그래서? 권한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대리권은 대표적인 뭐가 된다? 권한이야. 그럼 밑에 한번 봐봐요. 대리권은 읽어봐요. 권리가 아닌 일종의 뭐다? 권한으로서 이해돼야 된다. 그럼 봐봐요. 처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틀린 거. 대리권은 권리가 된다. 어때? X.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 또는 자격.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법정 대리인입니다. 자,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형광펜 딱 쳐놔요. 자,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형광펜 딱 쳐놔요. 쳐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 그거 줄 쳐놔요. 자,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 따로 줄 쳐놔요. 그럼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 요거는 두 줄 쳐놓고, 자, 그러면 그 밑에다 알파라고 써놔봐요. 알파. 알파가 이거죠. 자, 시험 문제, 책을 이제 뭐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봐봐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서만 파생한다. 어때? X. 그 X라는 거예요. 알파도 있다라는 거야. 알파가 2개가 있네. 읽어.
지정권자의 지정과 법원의 뭐다? 선임.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책을 읽을 때. 자, 그러면 다시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서만 파생된다. 어때? X. 그죠? 그걸 이제 문제가, 시험 문제가 그렇게. 우리 형님들은 맨날 이렇게 말해요. 요약집 한번 읽어보세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지정권자의 지정. 이렇게만 해놨지. 시험 문제 지문이 어떻게 빠져나간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서만 발생한다. 그때 X.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플러스 대표적으로 알파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조심해서 다뤄놓고요. 자, 이번에 임의 대리의 발생 수권행위 줄쳐놓으세요. 수권행위. 찾았어요? 예, 그러면 자,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이제 수권행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다뤄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대리권의 범위 찾았어요? 예, 대리권의 범위는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안 하면 저기 대리 오늘 파트 끝나고 가야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오늘. 자, 그러면 봐봐요. 대리권의 범위 찾았어요? 예,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이에요.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다. 임의 대리는 원칙. 읽어봐요. 수권행위 해석 줄잖아요.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거기 행강편 전화요. 보충 규정으로서 118조. 자, 줄잖아요. 그게 작년에 2.5점짜리입니다. 작년에 2.5점짜리가 여기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임의 대리는 일단은 무슨 행위로서? 수권행위 해석상 인정이 돼. 근데 수권행위 해석이 불분명할 때는 보충 118조 규정에 따라서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가봐요. 자, 오른쪽 가니까 거기 118조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렇게 적어놔요. 앞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의사소통합니다. 읽어봐요. 이렇게 놔요. 보이게 쳐라고 써. 보이게 쳐. 자, 따로따로. 그러면 자기가 동그라미 쳐놔요. 보이게 쳐입니다. 자, 글씨를 크게 써놔요. 또박또박하게. 자, 요거는 보가 뭐냐? 보전행위야. 보전행위는 뭐라고 써놔요? 무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제한. 보전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어. 무제한할 수 있어요. 아, 자, 이용과 계량행위는 여기에다 써놔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자, 처분행위는 이거는 할 수 없어. 처분행위는 효과는 누가 받기 때문에? 본인이 받기 때문에. 자, 요걸 터전에 해서 거기 이제 내용들을 숙제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요거는 요렇게 할 거예요. 읽어봐요. 보이개처. 자, 보이개처. 빨리 외워두는 게 좋아요. 보전행위, 무제한. 이용과 계량행위는 읽어봐요.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 처분행위는 안 됩니다. 그럼 거기 박스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분행위 읽어. 금지. 보전행위는 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 동그라미. 그래서 무제한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가옥의 수선,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 부동산의 보전행위,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채권의 추심, 그 다음에 거기 줄쳐놓으세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이런 것들은 보전행위로서 무제한할 수 있어요. 대리가 시키지 않더라도 보전행위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용행위, 이용행위는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이용이. 그러면 대리인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를 통해서 읽어봐요. 이걸 창출하는 행위가 이용행위야. 자, 계량행위라는 것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거리에 읽어봐요. 사용가치, 줄잖아요.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뭐야? 증대시키는 것. 이게 바로 계량행위가 돼. 근데 그 옆에 한번 봐봐요. 대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을 거기에 줄쳐놓으세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 거기까지만 줄쳐놔. 아무데나 줄쳐놓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물건의 임대. 자, 가옥의 임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금전의 이자부로 됩니다. 무이자를 금전대를 이자부로 변경한 거 됩니다. 가옥의 부대 시설을 하는 경우 됩니다. 근데 거기 대리의 목적인 읽어봐요.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 주식 다 까먹는 된다고. 이거는 성질을 변하는 범위에서 안 돼요. 예금을 사재로 대하는 행위 안 됩니다. 자, 논을 밭으로 줄쳐놔봐요. 논을 밭으로 그래서 그게 지목 변경이야. 그러면 지목 변경은 논에서 밭으로 됐으니까 성질을 변형시키는 거거든.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자, 올해 2.5점짜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 다시 여기 한번 봐봐. 이제 그러면 기본 틀을 잡아놔야 돼요. 오늘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보전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성질을 변하지 않은. 이용행위는 이익을 창출하는 거고, 보전 여기는 계량행위는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증대시키는 게 이용행위야. 이거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처분행위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효과는 누가 받기 때문에? 본인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외우고 갑니다. 보이계처. 자, 그러면 보가 뭐예요? 보전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처분행위. 그러면 28페이지 다시 하단으로 와요. 자, 마무리 칩시다. 이번에 보충 규정으로서 118조. 대리인이 존재하는 것은 읽어봐요. 분명하지만 거기 줄잖아요. 범위가 분명한 경우는 118조의 보충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대리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 포행 대리가 성립한 경우는 읽어봐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읽어봐요. 보이계처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불분명한 경우만 보충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보가 뭐예요? 보전, 무제한, 이용, 계량행위. 이용이 뭐예요?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 자, 개념 잡으라고. 계량행위는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전대시키는 것. 자, 처분행위. 이건 안 돼요. 이용과 계량행위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보존행위는 무제한.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를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대리권이 분명한 경우도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어때? X야. 분명한 경우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뭐한 경우만? 불분명한 경우만. 그래서 118조 보충 규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벌써 보따리 사는 사람이 있어서 한 번 더 합니다. 자, 여기 봐봐요. 대리의 삼면관계 읽어봐요. 본인, 상대방, 대리인. 여기는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읽어봐요. 대리의 삼면관계. 대리인이 복대리를 뽑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무슨 건? 복인권. 복자가 무슨 복자야? 다시 복자야. 그럼 복대리가 제3자를 뽑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복복대리. 한 번 더 해봐. 복복복대리. 한 번 더 해봐요. 하지 마세요,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냐?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사고는 얘가 치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까지만 오늘 목표입니다. 하여튼 이번 달 것에 뭐 민법 총칙만 우리 틈새 시장을 한번 공략하고, 다음 달에는 OX라든지 사례를 가져와서 요약집. 그러니까 요약집을 강의하는 대신에 뭐예요? 프린트가 조금씩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정식 보강을 해줄 거예요. 빠지지 마시면 아마 실력들 많이 붙을 겁니다.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뭐 오늘 내일 날씨가 따뜻하대요. 월요일까지. 그래서 뭐 감기 걸릴 일은 없겠고요. 혹시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아마 감기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